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조세 총론에서 우리 취득, 보유, 양도 이 전 단계에 관련된 총괄적인 어떤 공통점을 모아서 논해보는 조세 총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403페이지 맨 위에 핵심이 있고 이제 밑에 1 해서 총론돼 있죠. 자, 총론 파트는 크게 이제 세 개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조세 분류가 있죠. 자, 조세 분류. 그래서 조세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권자에 따라서 나누는 국세하고 지방세 구별할 줄 아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 순환 활동별,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이미 우리는 다 이거 정리했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용도. 그래서 용도를 보통의 목적이냐, 일반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예컨대 농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특별한 목적이죠. 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목적세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비교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조세 분류를 이렇게 딱 해서 단일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은 융합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음 중 국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융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앞에 우리 공시법의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종료할 때 등기 종료할 때 융합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냥 말소 등기하지 않고 직권 말소 등기, 그냥 직권 등기하지 않고 직권 말소 등기, 이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납세 의무. 요 3단계에서 성립되고,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또 확실히 정해지고 소멸되는 요 3단계 이 타이밍, 시기를 알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첫 번째 요 성립의 시기가 이제 중요하죠. 다음에 조세, 세금이죠. 우리는 세금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조세 그래요. 자, 그럼 조세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줘야 될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죠? 빚이 되는 거죠. 우리는 채무. 거기는 채권이 되는 거죠. 과세권자는. 그러니까 조세도 하나의 채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채권이니까 만약에 그런 부동산이 경매에 떨어졌을 때 과연 조세 채권의 순위가 다른 채권들, 우리 일반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앞서느냐? 아니면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실무 파트의 경공매 파트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조세 총론 본격적으로 떠나보죠. 자,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그래서 총론에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거의 배정이 돼 있죠. 자, 먼저 조세 세금의 정의다, 개념이다. 조세가 뭐냐? 좋은 개념이겠죠. 시험에는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조세라는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강학상, 학문상의 용어고요.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우리 용어죠, 우리. 그렇죠? 우리 용어. 그래서 일상 평어입니다. 일상 용어입니다. 무식할 말로 텍스라고 그러죠. 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에 대립되는 과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자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이면 지방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세 분류 중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게 아니라면은 조세, 세금이 아니겠네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죠? 수도세. 우리 엄마, 할머니는 뭐라고, 야, 이번 달에 수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껴 써, 이러잖아요. 수도세. 수도세가 아니죠. 수도세는 누가 부과합니까? 국가가 부과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기. 우리 전기세 그러잖아요.
전기세가 아니고 누가 부과해요? 그거는 전기 한국전기공사인가요? 거기서 부과하잖아요. 한국전력공사,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는 하나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죠. 과세권자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무식하게 수도세 이렇게 하지 말고 수도료, 전기세 하지 말고 전기료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재정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이면 재정경비,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걷는 거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경제, 사회, 정책적인 목적으로 걷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정해져야지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다 아무나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그 세금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조세 법률주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은 천재시죠.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 이미 다 봤죠? 4가지 특히 요거를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보상이 없다. 그래서 무보상성이라고 그러죠.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한 보상이 있나요? 세금 많이 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전용차로 세금 많이 냈으니까 자동차세 한 번도 안 밀렸으니까 당신은 버스 전용차로 다니면 좋습니다. 어떤 특혜를 주나요? 안 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무보상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 전기료 수도료 보상이 있나요? 있죠. 돈 내면 전기 주고 돈 내면 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경제적 부담이다. 경제.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금전납. 이게 일반적이겠죠? 금전납하면 물건을 낼 수 있어요. 물건을 내면 물납.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시납. 그죠? 한꺼번에 안 내. 쪼개서 분납.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우리 이제 보면은 예컨대 4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납부 방법이 있죠? 여기서 또 한번 볼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 좋은 정의구나.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것은 409페이지. 두 번째, 조세 분류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짝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조세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자녀가 집에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집에서는 그죠? 개똥이 이렇게 부르죠. 이 똥강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왼수? 왼수야!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가 이제 학교 가면 뭐예요? 학생! 이렇게 되죠. 자기들 또래에는 뭐예요? 야! 친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세금도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부른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는 거죠. 자, 여기에 출제자들은 오른쪽 날개 박스 보겠습니다. 다양한 관점, 특히 뭐예요? 과세권자. 두 번째는 부동산 순환활동. 세 번째는 용도에 따라 조세를 분류했을 때 주어진 조세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집안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안을 바꿔놨을 때 틀린 복인지를 알겠는가? 그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국세, 지방세. 국세는 뭐 1세목 1법주의다. 근데 예외적으로 세목이 2개인데 하나의 법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죠. 빨리 주면 좋겠죠, 여러분. 자, 여하튼 상속세 및 증여세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다 1세목 1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비록 부가세이긴 하지만 국세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농어촌 특별세 법이 있겠네요. 오케이.
지방세는 옛날에는 하나의 법, 지방세법인데 지금 이제 쪼개져 가지고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죠. 만일 다자를 써서 다세목. 관련법이 3개가 있어요. 3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박스 밑에 보면 지방세 관련법 있죠.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우리는 뭐예요? 지방세법만 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조세가 25개가 있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걷는 국가가 과세권자인 국세,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자체라고 줄여서 말하죠. 요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보니까 뭐 내국세가 있고 뭐 관세가 있고 보니까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가 있네요. 그 중에 우리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뭐 직접세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광역단체는 특광시하고 도죠. 그러니까 특광시세, 도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시군구죠. 그러니까 시군구세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취득세 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과세권자가 도니까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지사가. 그럼 제가 경기도 도청이 있는 수원에 가서 내나요? 아니죠. 어디 가서 냅니까? 여주시청에 가서 내잖아요. 그냥 그죠? 실제 여주시청에서 위임받아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약간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시군구의 위임징수다. 그래서 위임징수 규정이라고 합니다. 위임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과세권자는 뭐다? 그렇죠? 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특광시세 보니까 우리 보통세, 목적세 또 나눴는데 취득세, 보통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리 또 관련된 게 재산세죠. 시군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등록면허세는 우리 보니까 구세입니다. 구세, 구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도세이고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조세 분류에 따라서 국세냐, 지방세냐, 특히 주의할 게 뭐다? 농어촌특별세, 무슨 세다? 국세라는 거. 요거 하나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보니까 보유세냐, 유통세냐 나눠놨죠. 자, 보유세,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유통세는 유통할 때 취득 양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유는 이제 어떤 정체된 개념이죠. 우리 부동산학계론에도 요거하고 유사한 개념이 있었죠. 경제론 파트, 부동산학계론. 저량이냐, 유량이냐. 이 저량이 바로 이제 보유세 개념이 되겠죠. 유량이 유통세. 그래서 취득 양도 단계죠. 밑에 이제 당구 표시 부동산 순환활동별 세목. 요거는 이미 이제 402페이지고 나무에서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쪽에 이제 각각이 아니라 양쪽에 아니면 세 쪽에 다 관련된 게 취득 보유 관련 주세는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 이 두 단계 관련된 게 지방소득세, 취득 보유 양도 다 걸린 거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통세, 같은 말을 일반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 목적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목적세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국세, 지방세하고 국세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인데 국세에서 이제 목적세에 해당되는 게 뭐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교육세의 교농, 지지. 예시해보실까요? 교교농, 지지. 뭘 지지한다? 우리는 아무도 지지하잖아요. 교교농을 지지합니다. 교교농. 그래서 농특세는 목적세이지만 뭐다? 국세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에 보면 밑에 이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목적세이면서 또 뭐다? 부가세다. 본세가 아니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이게 융합에서 나옵니다. 융합에.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융합해서. 다음 네 번째, 종과세하고 종량세로 또 세금을 쪼개볼 수가 있어요. 종과세는 과세표준이 우리가 과세표준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이라고 했죠. 과세 대상의 가액을 따르는 그런 세금을 갖다 우리가 쫓을 종자, 따를 종자, 그 다음에 가액을 따른다 해서 가짜를 줄여서 종과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량을 따르면 수량을 따르면 뭐예요? 종량세가 됩니다. 대부분은 다 뭐예요? 종과세죠. 그런데 종량세는 보니까 인지세 한 매당 수잖아요. 수. 다음에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 중 기타 등기세 건당 한 건당 수죠.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놈이 있죠. 지역자원시설 위에 목적세 하나 있죠. 지방세 목적세 위쪽에 목적세. 그러면 이제 종량세입니다. 지하수 톤당 얼마 부과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량세가 또 있다는 거. 다음 411페이지 직접세하고 간접세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경우죠. 간접세는 이게 달라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죠? 세금을 부담하는 거하고 세금 내는 쪽이 다른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부가가치세.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 한 그릇 먹잖아요. 음식 한 그릇. 그러면 만 원짜리 먹으면은 1,000원 부가세로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부가세 포함돼 있죠, 부가가치세가. 이거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먹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누가 냅니까? 신고를 누가 해요? 그렇죠, 사업주가 하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사업주, 담세자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소비자가. 그래서 달라요. 이게 간접세죠. 간접세. 그래서 보면은 조세징수가 편리하다. 낮은 조세 정감이다. 낸지도 모르고 내면서 먹잖아요. 많이 신경 안 쓰죠. 이거 세금 붙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역진적 성격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자가 먹어요, 그죠? 부자가. 예컨대 재벌그룹의 회장이 커피를 먹는다 이거예요. 커피 한 잔 5,000원 먹어요. 우리 서민이 먹어도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진이다. 즉 뭐야, 소득 분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역진적 성격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부가 이제 종류가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죠, 간접세. 그래서 이게 간접세가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죠. 간접세가 아주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진국은 요 직접세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그렇게 또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딘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세봤기 때문에. 그 다음 6번째 본세, 같은 말로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 이거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건 다 부가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뭐다? 독립세다. 다음에 이제 인세하고 물세 나눠볼 수 있어요. 과세대상 기준이 사람이면 인세, 사물이면 물세 그럽니다. 제한의 영역이면. 그래서 이 인세는 우리가 그 인별, 개인별 줄여서 인별이라고, 인별 합산과세를 하죠. 그리고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세부담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물세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역이 또 세율도 비례수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인세, 우리가 배우는 종부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요거가 인세예요. 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 인세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도 인세입니다. 인세.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 외의 재산세는 다 물세가 되는 것이죠. 다음 응익세다, 응능세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응익세는 그 수익, 그
수익에 응해서 걷는 세금이다. 응는세는 그럴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걷는 거다 이거죠. 너 취득했네? 너 능력이 있구나. 너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라는 거죠. 등록면에서 너 능력이 있어서 등록하는 거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익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입니다. 왜 소득세는 그래? 소득이니까 수익이니까 낸다 이거예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왜 내지? 내가 무슨 소득이 있지? 내 재산 가지고 있다 해서 근데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없으면은 세 살아야 돼요. 세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차임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만큼 내가 버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누구는 과세권자는 그런 개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점이 아니고 과세권자 관점에서 우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조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